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이제 1년 동안, 길게 봤을 때는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학부형 여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흔히들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인 진짜로 한국 대학을 과감하게 접고 미국으로 가야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유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늦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내가 이걸 늦었다 빨랐다 하는 것들은 사실 큰 우리가 의사결정에 의미는 없는 것 같아.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왔고 언제까지 이걸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잖아. 보통은 우리가 수능을 본 다음에 미국 유학을 준비한다 그러면 분명히 정시로 준비하는 거는 제한될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내신도 무조건 들어갈 거고, 미국 수능, 토플, 거기에 맞는 교회 활동을 최소 2-3년 이상 준비한 친구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50위권 이상의 상위권 대학들을 가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준비하는 게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거지. SAT나 토플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접근을 좀 단계적으로 잘 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미국 대학교 수업들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도 들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요즘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들어보면서 학점 관리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1년치 정도의 미국 대학교 학점을 한국에서 좀 도움을 받더라도 충분하게 들어봤다. 근데 거기서도 내가 혼자서 번역기나 영안사전 이런 걸 안 쓰고도 한 B+ 이상 정도의 학점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95% 이상은 졸업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이제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또는 진학을 한 다음에 최상위권 대학까지 편입을 하는 거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짜서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시간 손실 없이 보통 지금 시작하더라도 거의 4년에서 5년 안에 정상적으로 대학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SAT, 토플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 자체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잖아. 시험만 보면 확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실패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꼭 그 시험 성적을 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특히 미국 정시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SAT, 토플을 준비하는 것도 웬만하면 좀 고려를 해볼 직하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이 로드맵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만약에 대학교 수업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토플 점수로 치환해 봤을 때는 한 70점 정도 왔다 갔다가 될 거거든. 거기서 약간의 스킬 연습이나 충분한 시험 공부를 해서 2-3달 안에 90점, 100점을 만드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토플 점수를 같이 제출해서 최상위권 대학으로 편입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미국 대학교들이 편입으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는 SAT 점수가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교 수업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토플 점수를 내는 것, 요 정도를 우리가 천천히 준비를 해도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 1학년부터 시작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시간적 낭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 사실 나 때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은 굉장히 먼 곳 같이 느껴졌거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거든. 오히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의 본업이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읽고 쓰고 수학 문제 푸는 것 정도는 완전히 할 줄 안 상태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역설적으로. 왜냐면 미국에 가서 대학 수업을 듣는다, 대학교를 다닌다고 했을 때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고 옆에서 배울 수 있는 여건 없지. 특히 에세이를 쓴다, 누군가가 에세이를 도와주지 않지.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CCP라는 과정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거지. 이제 미국 대학교의 정식 분교로 우리가 등록이 돼서 실제로 여기 오프라인으로 대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그때도 당연히 읽고 쓰고 수학 문제 푸는 스킬은 꼭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365일 그런 것들의 기준 수준을 미달하는 친구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고 쓰고 수학 문제 푸는 것들을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능력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대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스킬들이 오버래핑 되면서 스킬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CCP 마렵에는 스스로가 번역기를 안 쓰고 영안사전 안 쓰고 이렇게 읽고 대학교의 태스크들, 에세이 작성하고 미드텀 파이널 하는 것들을 잘 수행을 하고 실제 대학교 학점까지를 취득하는 경험을 하고 미국을 간다는 점에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어차피 학점 인정이 되면 2학년부터 미국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읽고 쓰고 수학 문제 푸는 거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그 누구도 본인을 도와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라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미국 생활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 자, 미국 대학교를 진학했을 때 두 가지 유의 대학이 있는 거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주립대나 공립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사립대학들 중에 우리가 명문 사립대도 있지만 이렇게 사적인 영역에서 운영이 되는 대학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립대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체제비, 그러니까 숙박, 식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연간 약 4만 불에서 4만 5천 불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주립대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생각보다 이런 재정적 지원, 장학금 같은 것들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10,000불에서 많게는 15,000불도 장학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체제비까지 해서 약 3만 불 정도 예산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좀 비싼 사립대학을 다니면서 쓰는 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반면에 이제 명문 사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학비 플러스 체제비로 따졌을 때 약 8만 불에서 9만 불 정도 비용이 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명문 사립대에서 졸업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의 트랙을 타는 거지. 아예 진짜로 일치월장한 성적을 가지고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장학금을 이제 쭉 받아가면서 졸업을 하는 케이스, 또는 그런 것들이 제한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공립대학에서 최대한 2년 동안은 학점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3, 4학년 정도에서 그 사립대학교에 우리가 학비를 감당을 하는 그런 구조들을 짜보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러면 과연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효용 가치가 진짜로 있느냐, 우리가 Return on Investment, ROI라고 표현하는 게 진짜로 구현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지. 근데 이제 미국 그 회사들을 보면 이제 초봉을 따져봤을 때 정말 낮은 수준이더라도 8만 불 이상은 웬만하면 되고, 중간값으로 되는 게 한 12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의 연봉들을 초봉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에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4, 5년 정도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ROI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은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교를 되게 그냥 이름, 네임 밸류, 그냥 나의 광고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미국 유학 갔다 오면 아무런 얻는 게 없다더라,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손가락 빠는 친구들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 그때는 어떤 우리가 마일스톤을 잡으면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냐면 대학교 3학년 때 무조건 인턴 잡는 거는 필수다. 보통 많은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 되게 회사 인턴을 찾아보라 그러면 지가 가고 싶은 회사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나를 뽑는 거지 내가 걔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다양한 회사들을 호불호를 생각하지 않고 4, 50개 이상 지원을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뽑힌 회사가 있으면 정말 헌신적으로 조직에 기여를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에이스로서 좀 활약해보는 것을 노력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그 당시에 직장 상사가 추천서를 써준다든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든지가 돼야만 이 미국에서는 대학교 졸업 후에 잡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정말로 투지를 갖고 도전적인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면 실제로 대학교 등록금 그 이상의 ROI를 뽑아내는 경우를 많이 봤었고,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면 내가 앞으로 지불하게 될 또는 우리 학부형분들이 지출하게 될 학비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계획을 짜볼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에서는요, 지금 수시나 정시가 한참 결과들이 나온 뒤에 고민이 많은 학부형분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위주로 우리 PD님과 문답을 좀 나눠봤는데요.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학을 통해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실제로 앞으로 벌게 될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숙고를 해서 우리가 결정할 필요도 있고, 특히 나의 적성에 맞는 분야가 실제로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스킬을 배웠을 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다음 이제 에피소드에서는 더 자세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도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